자, 반도체 섹터는 어차피 쭉 살펴보면 금방금방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해 알고 가야 되는데 저도 이런 어떤 그 경제학 박사나 제가 경영학 박사는 아니에요. 어제 이런 박사는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본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기본 상식선이기 때문에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만약 얘기하는 와중에 틀리거나 이러면 본인이 아는 지식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아요.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속리산 개미TV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보통 반도체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가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좀 작아요. 이 친구는. 요만해. 내 생각엔.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만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장이 누구냐? 바로 TSMC예요. TSMC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56% 이상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는 17% 장악하고 있어요. 이 정도? 이 장악률이 이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뭐고 메모리 반도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주 쉬워요. 저는 원래 쉽게 하는 걸 좋아해서 좀 나와 있고 네이버에 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나누는데 뭐 메모리 반도체는 뭐 D램 뭐 이렇게 나눈대요. 램으로 나뉘어가지고 요게 이제 D램이 있고 뭐 S램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잘 아시죠? D램 가격이 하락하면 뭐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고 뭐 SK하이닉스 주가가 안 좋고 막 이렇게 되죠. 영희님 언제 오셨어요? 영희님 오셨구나. 고태리님 오셨네요. 비상님 안녕하세요. 오라님 안녕하세요. 미소님 안녕하세요. 자,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냐? 정보를 저장하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네이버 지식백과 가면 있어요. 뭐 이런 이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거 틀리게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냥. USB 아시죠? USB. 이게 저장 장치죠. 어떤 우리가 뭐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저장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이런 USB 같은 어떤 단순하게 정보를 저장하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냐? 저장하는 걸 넘어서서 이거를 연산, 처리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그 반도체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도 좀 필요하지만 결국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딸리기 때문에 지금 그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가 잘 늦는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리냐면 자,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있어요. 자, 저 그림을 좀 못 그려요. 그죠?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막 길을 가. 근데 사슴이 딱 뛰어나왔어. 그럼 얘가 서야 되잖아. 서든가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걸 처리해 주는 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얘기죠. 즉 어떤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연산 능력을 갖고 스스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쓰이는 게 엄청 많겠죠. 예를 들면 우주항공에도 쓰일 테고, 그죠? 국방기술에도 쓰일 테고, 모든 부분에 우리가 하다못해 사용하는 휴대폰에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즉,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결국은 반도체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따라서 이런 시장을 가장 크게 점유를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바로 TSMC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잡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거의 17% 조금 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예전 정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도 TSMC를 따라가야 되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고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회의가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그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데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적인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하나머티리얼즈인가 이런 주가들이 엄청나게 승승장구 올라갔죠. 이게 왜 그러냐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뜬 거예요. 연필이 사라졌네요. 잠시만요. 따라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도 굉장히 클 시장이 맞아요. 그리고 무조건 커야 되고 시장성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세계 각국에서도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나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죠. 우리나라도 메모리 그 대신할 플랜피 이게 뭐냐면 차기 정부 5년 동안 비메모리의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해 2월 달에 나오기도 했지만 이거는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만큼 비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는 전 세계 시장을
다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율주행차 주행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어떤 차든 간에, 그러고 우주항공이 됐든 뭐 인공위성이 됐든 간에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비메리 반도체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차기 정부,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여기서도 역시 최우선 과제로다가 반도체를 찍었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가 반도체로다가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반도체에 투자를 안 해주면 역시 다른 나라에 밀리게 되죠. 지금 일본 같은 데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이거는 어떤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제가 쭉 살펴보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서 반도체 초강국 전략을 본격화할 거고, 보조금부터 선보인데, 이제 보조금만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 많이 주고 세액 공제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밀어붙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의 투자는 많은 거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설립하기로 해서 텍사스죠. 그래서 세액 공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현대차가 이 바이든 방한할 때 구주원 미국 전기차 공장을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 관련주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전기차 관련주들이 재료 소멸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이제 그 1년 반 만에 삼성전자가 시총이 25%가 증발했습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거의 뭐 한 8만 전자, 9만 전자 가다가 지금 6만 원대 중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시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도저히 안 되겠다. 파운드리 가격을 20% 인상해야 되겠다. 즉 반도체 공급난이 이제 원자재 이런 게 많이 이제 폭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좀 반영이 되는 거고, 또 근간에는 삼성전자에서 6G 선점을 강조한 다음부터 갑자기 막 그 기산텔레콤이라든가 그죠? 기가렌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거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엄청 많이 팔았는데 이런 거 이유를 찾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많이 팔았나 보다, 그냥 알았어, 팔았으니까 추세만 돌려놔, 이렇게 하시면 돼요. TSMC하고 격차는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인텔이 빠르게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좀 많이 분발하는 모습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3나노 수율 이렇게 잡았다고 그래요. 파운드리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낸드 플랫이나 이런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많아요. SK하이닉스 보면 176단 낸드 플래시를 첫 적용한 테레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죠? SSD 아니 테레비가 아니라 참 저기 뭐 USB 비슷한 거 이거죠, 그죠? SSD 출시를 했다고 그래요. 좋은 호재는 많이 있죠. 좋은 호재는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주가가 중요한 거니까, 그죠? 마이크론이 엄청 빨리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삼성하고 SK하이닉스를 바짝 쫓아오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다 나와 있는데,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가지만 미국, 일본 정상회담도 있죠. 우리나라 22일, 23일 이렇게 오나요? 우리나라하고 미국, 일본을 같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반도체 우주 협력 성명을 내놓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세계 각국이 반도체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역시나 이렇게 반도체 강국으로 일본이 다시 한번 도약해 볼까. 얼마 전에 TSMC도 자국에 들어오면 엄청난 혜택을 주기로 했죠. 일본이 옛날에 왜 대단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릴 때 막 그 소니인가요? 뭐 그죠?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넣는 거 이런 쪽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일본 반도체 하면 대단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후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도 많이 밀려 있고, 일본이 경제안보법도 통과시킬 정도로다가 지금 반도체에 신경을 엄청 쓰고 있어요. TSMC 공장 유치 사조도 지원하고, 그죠? 마이크론도 아마 투자 받을걸요, 이쪽에. 자, 그만큼 반도체는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제 어떤 막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절대 다른 나라에게 안 밀리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뭐고 메모리 반도체가 뭐고 이런 건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봤으니 이제 이런 뉴스나 기사는 제가 항상 참고로 보라고 그랬죠. 알았으니까 니들이 과연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만 내가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